미중 갈등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 당선으로 더 치열해질 전망인데요. 그런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있어요. 미국과 중국은 왜 싸우는가를 알아야 어떻게 싸울지 해결책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겠죠. 그리고 그 사이에는 한국이 있습니다. 2025년에는요, 미국과 중국이 한국에게 선택을 강요할 거예요. 어쩌면 데이터에 답이 있을 수 있다 생각하는데요. 거시경제는 복잡해서 숫자로 있는 데이터로만 봐서는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이런 복잡한 정보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한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에 나오는 그림 데이터를 활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계 증시는 규모에 따라서 선진시장, 신흥시장, 프론티어 시장 이렇게 나뉘는데요. 과거에는 증시 상승기 때 선진시장보다 신흥시장이 더 많이 오르고요. 신흥시장보다 프론티어 시장이 더 많이 오릅니다. 그래서 프론티어 시장의 상승을 보면서 과열 징후를 발견하는데요. 2008년 리먼 사태로 인해서 세 시장 모두 낙폭을 다 반납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프론티어 시장은 성장을 하지 못해요. 반영구적인 데미지를 먹은 거죠. 신흥시장은 리먼 직전의 고점을 회복한 정도예요. 반면에 선진시장은 리먼 고점보다 2배 더 상승합니다. 즉 리먼 사태의 주범은 미국이지만 오히려 미국이 중국을 따돌리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데이터를 보면은 국가별 시가총액과 경제 부문의 비중을 볼 수 있는데요. 선진국의 대표인 미국을 보면은 다른 나라를 모두 합친 것보다 국가 시가총액이 훨씬 더 큽니다. 미국은 기술과 소비재 비중이 높아요. 일본은 산업 소재랑 소비재, 기술 비중이 높고요. 프랑스와 독일도 소비재, 산업 소재 비중이 높습니다. 선진국은 기술, 소비재, 산업 소재 비중이 신흥국에 비해서 높습니다. 헬스케어 비중은 압도적으로 높아요. 지금은 선진국, 아시아 할 거 없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제 고령화 시대로 본격적으로 접어들면은 선진국의 헬스케어 시장이 더 커질 거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의외로 선진국의 금융 비중은요, 신흥국 프론티어 시장에 비해서 적습니다. 신흥시장은 국가별 격차가 심한데 GDP가 큰 국가들은 산업 소재와 기술 비중이 높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나라는 기술 비중이 적고 금융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중국과 미국으로 보면은 미국은 테크 비중이 상당히 높고요. 중국은 금융 비중이 높습니다. 한국과 대만은 테크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중국이 대만과 한국을 자신 쪽으로 끌어들이려고 했던 이유가 이 테크 산업이 탐이 나서 그랬던 게 아닌가. 실제로 이게 여의치 않아지면서 반도체 굴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은 미국과 패권 싸움을 하기 위해서 1대1로를 기획했는데요. 1대1로로 야심을 보이면서 미국은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반면에 중국 입장에서도 1대1로는 패권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정책이었어요. 그림을 보면은 중국이 1대1로 사업에 투자한 금액과 분야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공통점이 보이세요? 투자한 국가들의 대부분이 선진국이 아닌 자원국입니다. 그리고 노란색이 많이 있죠? 에너지에 투자했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보이는 색이 빨간색 운송이에요. 금속, 부동산에도 많이 투자했어요. 그럼 이걸 해석해 보면은 에너지와 광물 자원의 땅을 사고 여기서 캔 자원을 항구의 배에 실어서 중국으로 보내기 위해서 1대1로 투자를 했다. 볼 수 있겠죠. 자원 확보를 위한 사업이 1대1로입니다. 만약에 1대1로에 성공해서 자원줄 막힘없이 본국으로 보낼 수 있고 한국과 대만을 중국에 우호적으로 가져가서 테크를 확보했다면은 미국과 여러 분야에서 대등하게 패권 싸움을 해볼 수 있었겠다라고 생각이 들었는데요. 1대1로가 완성 직전인 2017년에 트럼프는 중국을 규제하기 시작합니다. 더 놔두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한 거죠. 그리고 2021년 바이든도 중국을 규제합니다. 그리고 2025년 다시 대통령이 되는 트럼프는 중국에 더 강한 규제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는 이들의 싸움이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데요. 중국이 자원과 테크를 가져간다 해도 아직 부족한 게 하나 있어요. 금융입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유럽이 큰 전쟁에서 승리를 좌우했었던 키가 돈이었었어요. 전쟁 자금을 더 많이 조달한 국가가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금융 파워가 커야 돈을 조달하기 유리하겠죠. 1993년 국제투자은행 네트워크를 보면요. 뉴욕과 런던이 돈의 중심이에요. 그 잘 사는 일본조차도 금융 네트워크의 변두리였습니다. 하지만 2016년에 뉴욕과 런던은 여전히 중심이지만 홍콩, 상하이, 선전, 베이징, 중국의 4개 도시가 네트워크의 한 축을 담당하기 시작합니다. 그림을 보면은 홍콩과 런던은 강한 관계를 보여주고 있고 뉴욕과도 연결이 잘 되고 있죠. 홍콩으로 들어간 돈은 선전 지역으로 들어가고 여기서 다시 상하이, 베이징과 연결이 됩니다. 즉 중국은 홍콩을 통해서 서양 자본을 조달하고 그 돈은 선전 지역의 공장과 기술에 투자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죠. 베이징의 돈도 선전과 상하이로 투자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이 4개 도시를 합쳐도 런던 수준밖에 안 돼요. 종합해보면 금융으로 봤을 때 중국이 미국에게 도전할 시기는
아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반대로 중국 입장에서는 전통적인 금융이 아닌 새로운 금융을 시도해서 미국을 뛰어넘고 싶어 할 겁니다. 저는 암호화폐와 핀테크가 하나의 예시가 될 거라 생각하거든요. 신흥국가 프론티어 시장을 보면은 은행의 시가총액 비중이 크긴 하지만 애석하게도 그것이 국민들의 금융 지식이 뛰어난 거랑은 또 거리가 멀어요. 부유하고 개발 수준이 높은 국가와 국민들의 금융 이해율은 양의 관계를 보입니다. 잘 살수록 금융 이해도가 높죠. 미국과 서구권 나라들은 이 두 부분에서 극단적 상위권에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을 포함해서 노란색의 아시아 대부분 국가들은 아프리카 국가들보다 인간 개발 지수는 높은데 금융 이해율이 더 낮습니다. 아시아는 잘 살지만 금융에 대한 이해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열심히 일을 해도 투자나 금융 사기로 돈을 잃을 가능성이 더 높다라는 거죠. 금융이라는 거는 무기가 되기도 해요. 이 그림은 금융 제재를 시행한 주체랑 금융 제재를 받은 국가를 나타내는데요. 미국과 EU는 항상 제재를 하는 쪽이에요. 러시아, 시리아, 이란, 우크라이나, 리비아 같은 국가들은 제재를 받는 쪽입니다. 즉 미국은 금융을 무기로 사용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국가라는 거죠. 미국과 싸우기도 전에 중국은 금융 제재부터 받게 될 거고 돈줄이 막힌 상태에서 싸워야 됩니다. 저는 이런 거를 봤을 때 미국은 자원, 테크, 금융 모든 면에서 압도적인 나라고 중국도 따라잡으려고 하고 있지만 금융은 엄청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금융은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라는 점도 알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금융 이해도 상승과 국가의 금융 파워가 커져야지만 우리도 강대국에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의 지도책을 보면서 또 한 번 느낍니다. 이제 막 주식을 시작하는 분들, 주식을 넘어서 진짜 투자를 하려는 분들 모두에게 도움이 될 책이니까요. 제가 더보기에다가 도서 구입 링크를 올리도록 할게요. 많은 구입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